잊었던 꿈을 찾아서 제가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마주친 그 남자는 25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잊었다고 믿었던 꿈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 파리의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 사크레케르 성당 앞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준혁. 50살이 된 그는 2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박소연 48살, 대한민국 수도권의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결혼 20년 차,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 저는 파트타임 학원, 강사,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48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며느리로서의 나, 그런 역할들만 있었지. 진짜 박소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주간의 혼자만의 여행. 남편은 반대했죠.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혼자 여행이야. 애들도 있고, 당신은 회사 워크숍도 가고 골프도 치잖아요. 저도 한 번쯤 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딸아이가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도 인생 살아야죠. 그렇게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만에 파리. 23살이었던 제가 마지막으로 꿈을 꿨던 그곳. 1999년 가을. 저는 미술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리에 와서 6개월을 보냈죠. 그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네의 그림을 보며 눈물 흘리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고흐의 작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준혁을 만났어요. 그는 제 미술사 교수였습니다. 당시 25살,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젊은 학자였죠. 강의실이 아닌 미술관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미술을 가르쳐줬어요. 소연 씨,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당신의 영혼을 캔버스에 담으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스승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취업 압박, 결혼 압박, 부모님의 기대. 화가의 꿈은 사치였어요. 저는 학원 강사가 되었고 맞선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지 않았어요. 꿈을 잊었다고, 아니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살았던 꿈이 있나요? 그 꿈을 포기한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소연 씨,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만에 파리 한복판에서 준혁 교수님, 세상에 정말 소연 씨네요. 그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어요.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여기서 뭐 하세요? 혼자세요? 네, 혼자 여행 중이에요. 교수님은요? 저는 여기 살아요. 25년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25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결혼했어요. 애도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교수님은요? 저는 여기서 미술사 연구하고 가끔 강의하고 그림 그리면서 살아요. 그림이요? 네. 박사 학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미술을 연구하는 것보다 직접 그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그래서 화가가 됐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꿈을 잃었고 저는 포기했어요. 소연 씨는 그림 그려요? 그때 그렇게 재능이 있었는데. 아니요, 안 그려요. 오래됐어요. 왜요?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소연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꿈은 나이가 없어요. 48살이면 어때요? 아직 30년은 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저 파리에 3주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25년 전처럼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아틀리에였어요. 문을 열자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 작업실이에요. 벽에는 그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의 풍경, 사람들의 얼굴, 빛과 그림자 모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연 씨 차례예요. 그가 빈 캔버스와 붓을 건넸습니다. 이 15년 만에 잡는 붓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25년 동안 안 그렸는데. 괜찮아요. 영혼은 기억해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세요.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획을 그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25년 전에 열정, 설렘, 기쁨, 붓이 캔버스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연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만약 여러분이 25년 만에 잊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의 작업실에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직 그림만 그렸어요. 점심은 근처 빵집에서 바게트와 치즈를 사서 함께 먹었죠. 소연 씨, 색감이 정말 좋아졌어요. 25년 전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 경험이 그림에 녹아 있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8살 중년 여성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어요. 소연 씨,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매일 늦게 들어가는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화도 거의 안 해요. 애들 잘 있냐고만 물어보고. 소연 씨는요? 남편분이 보고 싶지 않아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잘 모르겠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모님도 원하셨고, 나이도 있었고,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줄 알았어요. 생겼어요?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 혹시 25년 전에 저를? 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교수님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소연 씨를 사랑했어요.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교수였고 소연 씨는 학생이었으니, 그리고 소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25년 동안 파리에 남으신 거예요? 어쩌면요. 한국에 가면 소연 씨가 생각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지금은요. 지금도 저를, 소연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소연 씨를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못 잊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몽마르트에서 소연 씨를 봤을 때 이게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근데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나 그림 그리고 싶어. 갑자기 25년 전에 포기했던 꿈이야. 근데 여기 와서 다시 그려보니까 너무 행복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잖아. 이제 좀 쉬어야지. 무슨 그림을? 나는 쉬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진짜 내 인생을.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vs 꿈을 위한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10점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파리의 풍경, 제 감정, 25년의 그리움, 모든 게 캔버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전시회 열어야겠어요. 전시회요? 네, 제 친구가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소개해 줄게요. 하지만 저는 아마추어인데. 아니에요. 이건 프로예요. 진짜 예술이에요. 그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전시회, 25년 전에 꿈꿨던 것. 그날 저녁 우리는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빛나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마치 영화 같았어요. 소연 씨, 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계속. 하지만 한국에 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남편, 애들, 시어머니. 그럼 여기 남으면 어때요? 네, 파리에 남아요. 저와 함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애들도 알아요. 하지만 소연 씨의 인생은 소연 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필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저는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엄마, 응, 왜?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매일 술 마시고 엄마 욕하고 이혼하려는 거예요? 뭐? 엄마가 파리간 후로 계속 그래요. 네 엄마는 나를 버렸어. 이러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곧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소연 씨, 저 어떡하죠? 애들이 진정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는 엄마예요. 딸이 저를 필요로 하는데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 씨, 들어요. 당신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하지만 선택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인가? 엄마로서의 책임 vs 자신의 행복.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기로. 준혁 씨, 저 한국에 가야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소연 씨, 약속해줘요. 그림은 계속 그린다고. 네,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눈물이 났습니다. 올게요. 꼭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파리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꿈. 2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모두 뒤에 두고 가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민지야.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재미있었어? 응.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에 뭔가 폭발했습니다. 안 돼. 뭐? 일상으로 안 돌아가. 나 그림 그릴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25년 전에 포기했던 꿈이야. 근데 파리에서 다시 그려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아직 30년은 더 살 거야. 그 30년을 또 이렇게 살 순 없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애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림 그리겠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이기적이야. 그래, 이기적이야. 20년 동안 이기적이지 않게 살았어.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민지야, 넌 빠져. 아니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우리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엄마도 자기 인생 살 자격 있어요. 남편이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알았어. 해봐. 근데 집안일은 네가 해야 돼. 당연하지. 나도 책임감 있어. 그날 밤 저는 다락방을 작업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에 쓰던 화구들을 꺼내고 캔버스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밤 10시에 다시 그렸죠. 가족이 잠든 후에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준혁 씨였어요. 소연 씨, 파리에서 전시회 열어요. 소연 씨, 그림 10점 다 걸을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시회, 제 그림이. 여보, 나 파리 가야 해. 또? 전시회 여러 내 그림으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 가봐. 축하해.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꿈을 위해 가족과 타협하는 법.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찾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파리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가 함께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 전시회 보고 싶어. 고마워. 민지야.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말에 지구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문을 열자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와, 딸이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그린 거야? 진짜 대박이다.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오셨군요. 그리고 이분은 제 딸이에요. 민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림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파리에 미술 애호가들이 찾아왔고 그림 3점이 팔렸어요. 각각 0유로씩. 엄마, 돈도 벌었어. 진짜 프로 화가네.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재능으로 돈을 번 거예요. 전시회가 끝난 후 준혁 씨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 씨, 어머니 정말 재능이 많으세요. 알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그래? 네. 한국에서는 항상 피곤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행복하지 않은 모습만 보여줘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행복하면 됐죠.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뭘? 자기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걸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파리에서의 성공이 자신감을 줬거든요. 여보, 나 학원 그만둘래. 뭐? 전업 화가 할 거야. 파리에서 그림 팔았잖아. 계속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실패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그래, 해봐. 처음으로 남편이 완전히 지지해줬습니다. 저는 작업실을 제대로 꾸몄습니다. 다락방을 개조해서 캔버스와 이젤을 들여놓고 물감을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매일 그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30점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48세 신인 화가 박소연 개인전 제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 그림 진짜 좋은데요? 48세에 시작했다고? 대단하네. 저도 용기 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네요. 그림이 팔렸습니다. 10점이나 총 2천만 원. 여보, 봤어? 내가 해냈어.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전업 화가입니다. 작은 갤러리와 계약을 맺었고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어요. 수입은 학원 강사 때보다 적지만 행복은 100배 더 큽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는 제 그림을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그의 일을 응원해요. 여보, 오늘 그림 한 점 더 팔렸어. 진짜 축하해. 딸아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의 영향이었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래, 민지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지했어요.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어느 날 준혁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소연 씨, 파리에서 또 전시회 하고 싶어요. 이번엔 더 큰 갤러리에서 올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남편도 데려갈게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왜? 나한테 용기를 줘서. 나도 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근데 당신이 먼저 변하니까 나도 용기가 났어. 그래? 나도 이제 내 꿈을 찾아볼래. 늦었지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변하고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연 씨, 그리고 남편분도 오셨군요. 네, 소개할게요. 제 남편 김민수예요. 안녕하세요. 아내 덕분에 파리 처음 와봅니다. 환영합니다. 소연 씨, 그림 정말 대단해요. 이번 전시회는 대박 날 겁니다. 전시회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큰 갤러리였어요. 제 그림 50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진짜 대단하다. 고마워.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그림 20점이 팔렸어요. 총 5천만 원. 소연 씨, 이제 진짜 프로예요. 축하해요. 준혁 씨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센강변을 걸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나도 당신 덕분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유람선이 지나가고.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글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게 답인 것 같아. 2년 후 저는 한국과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팔고 강의도 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대요.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 대박이야. 다들 커피 맛있다고 해. 딸은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엄마, 나 준혁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어. 엄마 얘기 많이 하시더라. 그래, 열심히 해. 아들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클럽에서 공연해요. 엄마, 다음 주 공연 올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큰 팬이야. 50살이 된 지금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어제 준혁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소연 씨, 3년 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회 하는 거 어때요? 제가 추천할게요. 루브르 25년 전 제가 꿈꿨던 곳 할게요. 꼭.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듭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립니다. 제 꿈을, 제 인생을. 당신의 잊었던 꿈은 무엇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용기를 드릴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이제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시간입니다.